안녕하세요. 2026년 1학기 기말고사 효성고등학교 1학년 기출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효성고등학교 1학년 시험은 6월 29일 월요일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범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양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교과서의 그 시험 범위 분량을 한번 보시면 2단원의 우리 1절에 올바른 발음과 표기가 의문 변동인데요. 지난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좀 굉장히 많았던 관계로 이제 막판에 추가가 된 의문 변동이 중간까지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중간 부분 정도가 이번에 포함될 거로 예상했지만 아예 누적을 해서 의문 변동 전체랑 또 문법 요소가 모두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고요. 대신에 학평 기출 비문학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과서에 이제 3단원, 그다음 4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서 사실상 공통국어 1에 해당하는 교과서 부분은 전부 다 이번에 시험을 잘 치르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외부 학평 기출과 우리 EBS 수능 특강에 나왔던 이생규장전, 그다음에 고전 우리 시가죠. 규원과 면항전과 어부사시사 만응 모두 다 이제 가사 아니면 연시조인데요. 한자어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좀 여러분이 학습하는데 아무래도 암기량이 좀 많은 그런 분량이 부담이 되는 그런 작품들도 포함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범위가 적어 보여도 정작 학습하는 여러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공부해야 될 양들이 많고 외울 것도 많고 해야 될 게 많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이제 세부 출제 그 비율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이번에 학습지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항상 효성고를 제가 담당을 하면서 2023년도까지의 기조는 거의 교과서 중심이었어요. 비율로 쳐도 한 95% 이상이 다 교과서였고 학습지도 거의 없었다고 봐지는데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는 학습지의 비중, 이제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유인물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뭐 외부 작품이든 외부 어떤 지문들 전부 다 중요하고요. 문법도 이제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비중이 강화되어서 출제 비율만 하더라도 교과서랑 학습지를 합산한 내용이 40% 정도 차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시험 문항도 중간고사 때처럼 30문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압박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영역별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소설에 이르는 이 전 부분이 전부 다 문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의 비중 굉장히 컸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문법도 3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적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서는 상대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우리 논설문 딱 하나 지문이 함께 하기 때문에 비문학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문학이었고 그리고 문법 그리고 비문학의 비중은 작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난도에 있어서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많이들 어렵다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압박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일부 문항들은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도 아주 잘 본 학생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도. 그런 걸로 보았을 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난도를 제가 평가한 바에 따르면 중 혹은 중하 또 아무리 높아봐야 중상 정도이지 정말 상중하의 상 정도 되는 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동안 여러분이 배부받았던 자료와 또 교과서, 학교 필기 그리고 저의 필기를 모두 제대로 마스터하셨다면 충분히 100점도 맞고도 남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고사와 합산해도 1등급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세부 문항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문법의 비중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중간고사 의문의 변동 그 범위가 모두 누적이 되다 보니 학습량이 좀 방대했어요. 그래서 방대한 분량의 문법 시험 범위 아니나 다를까 의문의 변동에서 탈락이든 교체든 첨가든 또 표기 반영 여부까지 묻는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직보를 포함해서 보강 수업 때 누적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드렸고요. 또 14번 문항만 하더라도 탈락과 관련해서 반모음화 얘기예요. 즉 반모음, J나 W와 같이 이렇게 변동이 될 때 사실상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축약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교체로 볼 수 있느냐
하지만 음절의 개수는 줄어든다. 음절 축약을 이제는 반모음화 교체로 보는 경향들이 짙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박스 문제였고요. 철저히 다 중간고사 범위라고 봐지지만 효성은 이번에 문법 요소와 함께 시험을 보다 보니 많이 공부해야 될 양들이 좀 많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 있어서 풀이 시간 소요가 좀 긴 문항들이 또 보였어요. 예를 들면 17번 문항 같은 게 가장 효성스러운 그 문항인 것 같아요. 특정 예문을 주고 여기에 적용된 모든 그 문법 요소들을 다 파악해라. 그리고 이제 해당 선지가 옳은 거 하나를 딱 골라야 되면 무려 4개의 선지가 다 틀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도 열심히 꼼꼼하게 풀었던 그 흔적이 보이죠. A씨다, 뭐 CD이다. 그래서 맞고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잘 체크를 꼼꼼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 3.7점의 문제 하나를 맞히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좀 길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15번 문항도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어려운 문항은 전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봐야 된소리대기 아니면 축약 그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또 혹은 자음군 단순화 이 정도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히읗 탈락도 보이고요. 그럼 이러한 내용을 실제로 표준발음법 조항과 연계해서 이제 잘 연결이 된 옳은 것 하나를 딱 골라야 되는 문항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선지가 지금 5번에 이 정답을 체크를 한 걸로 봐서는 1, 2, 3, 4번에 이르기까지 OX를 일일이 하다 보니까 시간 압박이 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보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혹은 수업 시간에도 만약에 시간 소요가 너무 길어 보인다 하면 예전에 선배들 중에는 잘하는 학생들 중에는 3번부터 일부러 푸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어요. 100%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름의 자신의 어떤 전략을 찾기 위한 많은 그런 노력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서 외부 이 학교 학습지를 토대로 한 문항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부터가 학습지 비중이 컸고 그래서 높았기 때문에 어부사시사나 혹은 만응이나 면항정과 규원과 모두 다 사실 한자어가 굉장히 많은 2학년들이 보통 배울 법한 아니면 1학년 뭐 정규과정 때 우리 학원에서 배울 법한 선행으로 배울 만한 그런 한자성어나 한자어가 많은 고전시가 작품들인데 전부 다 이런 많은 수의 작품들이 모두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서 학습해야 될 양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들 푸셨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자, 총평 좀 드릴게요. 높은 비중의 교과서, 그 외부의 학습지 기반의 외부 작품 시험 범위가 항상 그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번 시험에서도 그럴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우리 2학기 때도 그리고 내년 2학년 1학기 문학 때도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법 또한 만만치 않았다. 중간고사 문법 범위가 모두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문장 성분, 품사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많이 우려를 했어요. 전부 다 좀 짚어드리긴 했지만 다행히 그런 부분들은 비중이 굉장히 적었고 철저히 의문의 변동만 물었고 또 철저히 이 피동사동과 같은 문법 요소, 높임, 시제 등만 물었기 때문에 정작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많이 난해하거나 좀 여러분이 헷갈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연관 개념을 복합적으로 묻는 문법 문항이 그래도 아주 없진 않지만 중간고사 때보다는 그 기조가 많이 사라졌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고2 수준의 보통 그 문학 작품이죠. 고전시가 한자성어나 한자어가 많은 이런 가사 작품을 포함한 그 고전 운문 작품들이 시험 범위로 많이 포함이 돼서 학습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 1등급 컷은 철저히 기말고사만으로는 89에서 한 90점 정도 되는데 이제 학생들의 그 어떤 소식에 따르면 이제 한 84.5점 정도가 기말고사만으로 1등급이 예상이 되고 중간고사가 90.2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그거랑 이제 합산해서 수행평가랑 감안했을 때 여러분 이제 좀 예측이 되죠. 합산해서 나는 뭐 대략 한 중간고사가 2개, 3개 정도라면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중간고사 때 한 2개 그리고 이제 우리 기말고사 때 한 84, 5점이었다면
우리 오답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이렇게 잡으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합치면 대략 한 7개, 6개, 6, 7개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 하면은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해요. 물론 항상 우리는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6개, 7개라면 6개 혹은 5개까지도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앞으로의 준비 방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복합적인 개념을 묻는 그런 문법 문항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품사, 문장 성분, 혹은 형태소에 이르는 모든 영역이 2학기 그대로 중세국어랑 누적이 돼서 나올 겁니다. 따라서 단거나 필기노트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 아주 중요하고요. 또 2학기 때는 고전시가 그 비중이 원래 그러니까 공통국어 2의 비중이 큽니다. 그럼 열심히 그 대처력을 강화하는 수능형 문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당일에 선보이는 외부 작품 이번에도 있었지만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죠. 자, 그리고 비문학의 비중이 이번 시험은 좀 적었으나 2학년 우리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다시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요약하는 습관 반드시 들이셔야 되고, 시간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문항 수가 일단은 많고, 또 한 문항당 우리가 소요되는 시간들이 좀 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풀이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여러분 연습도 중요한데, 그 연습은 수반이 되는 거고, 그 기저에는 먼저 이론에 대한 여러분이 깐깐한 그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방학 때 너무 귀한 이 한 달 동안의 시간을 꾸준히 모의고사 매주 여러분 우리 주 3회 이상은 푸는 습관 가지시고 오답 정리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정규 수업을 많이 들으시고 또 방학 특강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의 부족한 기본기를 잘 보완하는 그런 효성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여러분 방학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보내시고 2학기 대비 또 탄탄하게 해서 많은 1등급 학생들 배출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